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토지 투자, 도로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그만큼 이 도로의 역할이 되게 토지 투자라는 데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는 각종 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재테크의 꽃이라고 하는 토지 투자, 어떠한 재테크보다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반드시 체크하고 명심하고 투자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의 3요소, 이 부분이 가장 어떤 토지 지가를 올리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시면 입지, 용도, 도로,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시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수익률이나 어떤 지가 상승이 극대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입지, 그 다음에 용도,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잘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국책사업, 세종시, 새만금,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국책사업, 아니면 어떤 대기업이 또 생기는 평택이나 당진 같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투자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입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 자, 이 용도는 뭐냐면 땅의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또 3층 이하, 4층 이하로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 있고 10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땅의 신분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 지역을 반드시 꼼꼼히 살피고 그 땅이 어떠한 신분이 있는지 알고서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이러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요. 계획이 잡혀서 앞으로 진행될 그런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 우리나라에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선계획 후 어떠한 착공, 후 실행, 이러한 방법들로 국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고속도들이 뚫리는 이러한 지역들은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신설되는 지역들은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의 편리성,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이 훨씬 뛰어나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속도로가 뚫리는 이러한 지역들은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행정계획들을 우리가 미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가의 행정계획,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파악을 하려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차차 방송 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지금 실제 고속도로 현재 확장하는 그런 계획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용도 좋은 땅을 찾았다 했을 때 그럼 도로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토지 투자에서 도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는 건축법상 도로, 그 다음에 사도, 관습상 도로,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만 전반적으로 알아도 우리가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토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자, 이 건축법상 도로는 우리가 토지를 투자할 경우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그리고 또 다른 음식점이든 그다음에 원룸이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아파트 이런 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도로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 건축 허가가 나는 도로는 자, 우리가 도로의 폭이 4m가 나와야 됩니다. 자, 도로의 폭이 4m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대지의 면적이 접해 있는 면적이 최소 2m가 접해 있어야지만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는 토지에서 4m에 2m, 이거는 도시지역 안에서 우리가 허가 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에 우리가 도로가 4m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개발되는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4m가 아니라 6m로 바뀌고요. 기준이 6m로 바뀌고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대지의 면적이 최소 4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도시지역 내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는 토지는 이러한 도로를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는구나, 이러한 기준을 알고 계시면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도인데요. 자, 사도는 개인이 소유한 도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소유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 지자체, 국도, 공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개인 소유의 토지는 도로도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일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인지 국도인지 공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번이 도로도 지번이 있습니다. 이 지번을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개인 소유, 등기부 등본상에 개인 이름이 나오게 되면 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자체명이 나오게 되면 국도, 공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나 공도는 특별하게 내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이 허가가 나는 부분이지만 이 사도인 경우에는 이 개인 소유인 땅 주인에게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게 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한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인지 그다음에 국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관습법상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사도하고도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사도이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이 어떤 이런 시골에 오랫동안 통행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개인의 소유인 도로이지만 20년 넘게 마을의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그 도로를 통해서 집이 지어져 있고 건축 허가가 난 그런 어떠한 토지들은 관습법상 도로라고 해서 이러한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건축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데요. 현황도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적법상 도로라고 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는 맹지로 나오는데 현장에 갔을 때 실제 도로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건축 허가가 날 수도 있고요.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이런 변경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팁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지자체에 일단 이런 상황들을 문의해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도상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법상엔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갔더니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지자체 문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묻고 난 뒤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토지는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미리 체크하고 투자하는 습관, 이러한 방법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훨씬 더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솔직히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만 해도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자세하게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기회 되시면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